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또 저가 경쟁이라는 걸 들고 왔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됐습니다. 5월 LPR 금리 결정이 있었죠. 9개월 연속 동결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엄청나게 풀어야 된다는 니즈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좀 통화 완화 정책을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또 미국도 금리 인상 좀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돼야 중국도 뭔가를 좀 결정하지 않겠느냐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5월 26일 홍콩 증시가 석가탄신일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날 중국 시장은 열리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거래가 안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콰이쇼우, 샤오미, 샤오펑, 네디즈, 메이투안 같은 중국의 대표 빅테크, 전기차, IT 하드웨어 관련주들, 좀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주제를 또 저가 경쟁이냐라는 걸 들고 왔는데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BAT,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의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된 것들을 한번 짚어보죠. 사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워낙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했다라는 점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영향을 줬고요. 거기에 바이두의 클라우드 사업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두가 제일 주력하고 있는 챗 GPT, AI 관련 산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 이 챗 GPT의 서비스를 다 기술을 접목해서 적용을 할 거야.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주문량 같은 것도 작년 대비 200% 이상 늘어나고 있어 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신사업 동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 끌어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는 했지만 여기 한번 보시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핀테크, 기업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은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작년부터 중국 내에서 게임 규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이 여전히 굉장히 국가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게임 매출이 좀 반등하긴 했어도 예전만큼은 사실 못한 수준이고 그 성장률이 좀 꺾여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용 관리를 위한 감원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텐센트는 좀 비용을 많이 줄여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더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온라인 광고는 리오프닝 되면서부터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알리바바 실적이 이제 또 남아있잖아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이슈,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실적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는데요.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의 가장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업에서는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우선 중국이 제일 규제를 강하게 걸었던 거는 반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독주를 그 뒤에 따라오는 징동, 핀두어두어, 틱톡 같은 기업들의 성장률은 좀 끌어올라간 반면에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좀 둔화되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포화 상태이고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새롭게 찾은 알리바바의 신사업은 무엇이었냐? 물류도 있고 엔터도 있고 국제무역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했지만 그래도 클라우드 사업이었거든요. 클라우드 사업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다가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 한번 보시겠어요? 이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률이 쭉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파란색 라인도 계속적으로 주요 핵심 사업이었던 부분들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점이 알리바바에는 부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뭐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중국의 규제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는 게 저는 좀 주력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는 그래도 알리바바의 좀 여러 가지 공고한 신사업의 좀 핵심 동력이었는데 왜 이렇게 꺾였지? 라는 점이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중국 클라우드 시장 중에 이아스라고 하는 가장 인프라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의 빅테크들이 굉장히 크게 좀 시장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죠. 사실 이 사업은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규모의 경제가 되는 기업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 좀 끌고 갔던 시장인데 최근에 4월 말에 알리클라우드가 역대급으로 최대 규모 가격 인하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알리클라우드를 기본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최대 50%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럼 거기에 이어서 텐센트가 바로 그래? 알리바바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40%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유 통신사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60% 인하를 하겠다. 뭐 40, 50, 60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뭐 이 60% 인하는 뭐 한정적인 기간 동안 행사를 하는 거야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 클라우드 시장이 한번 이 기업을 쓰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막 바꾸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어렵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제가 여기다 데이터를 다 넣었던 것들 다 옮겨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그런 가격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디를 좀 싸게 하는 데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걸 또 고민하게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보시면 중국의 클라우드 이아스 시장의 MS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만 하더라도 알리바바가 45.5%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리고 텐센트도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50%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딱 이 시점 2022년 기준으로는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이만큼 한 1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도 줄어들었고, 근데 차이나 모바일을 보시면 늘어났어요. 한 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화웨이가 이제 또 다시 급부상하면서 13% 정도 시장 점유율 가져가고 있죠. 거의 알리바바에서 빠진 것들이 다 화웨이 쪽 아니면 뭐 차이나 모바일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파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알리바바의 알리클라우드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향후에도 다른 기업들이 더 치고 올라올 것 같은 것들이 너무 자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우선 가격 전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점이고요. 이게 뭐 사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없어서 이거는 산업 내에서 이런 저가 경쟁이 있다라는 거는 한번 또 중요한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발 시장 선점 경쟁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규모의 경제, 제가 계속 규모의 경제를 말씀드리고 있고 기술 우위 측면에서는 그래도 빅테크들이 그나마 기술 우위, 규모의 경제가 되는 기업들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한번 보고 그래 이렇게 또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더 내릴게 라고 할 수 있는 한두 번에 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알리클라우드는 과거 10년간 지금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에 굉장히 집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학생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우리 거 사용해봐 라고 하면서 그런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조차도 저가 경쟁이자 어쨌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들의 마케팅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알리바바 그룹에서 알리클라우드를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 상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리 클라우드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얼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실적이 꺾이고 있는 와중에 또 독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알리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 부분이 빠지면은 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대로 받네 못 받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 클라우드가 자금 조달을 빨리 해서 투자를 더 노력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지는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상장하는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시장 선점을 하고 있는 이유에는 또 큰 그림이 하나 있겠죠. 당연히 챗 GPT 같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그 AI 산업을 쌓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져가는 거고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부터 벌써 중국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고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점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어떤 시장,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사실 저가 경쟁, 중국 클라우드 시장의 저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시장 점유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국유 기업, 그러니까 통신사 기반 이제 클라우드의 MS도 좀 변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큰 변화의 요소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알리 클라우드 상장 과정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등등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 산업 기반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의 빅테크, 뭐 국유 기업 등등이 굉장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휴장 일정 잘 체크하시고 보이는 차이나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